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당신이 알던 아파트 값은 빨리 잊을수록 개이득이다.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파트인데 공덕 오거리에 있는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15층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이 191제곱미터, 대지권이 22.15제곱미터, 용적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자, 감정 가격이 21억 정도 되었었는데 한번 유찰이 되고 지금 현재는 17억, 최저 매각 가격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낙찰 가격이 17억에서 21억 사이가 될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자, 우선 위치부터 봐야 되겠죠. 자, 위치를 보면 말이 필요 없죠. 사거리, 오거리 이런 주요 교통 중심지 중에서 아마 서울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위치입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가 지나가죠. 엄청나게 좋은 위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북서쪽에 위치한 그 블럭에 지금 보시면 롯데시티 호텔 마포라고 보이는 것은 오피스텔 동이고 롯데 플라자라고 보이는 그 동이 아파트 동입니다. 자, 아파트 물건, 롯데 플라자에 있는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물건 계속 보면 한번 도면 한번 보니까 공교롭게도 여기가 중심 상업 지역이 되어야 될 곳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일반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좀 더 해서 용적률을 확인해 보니까 요 땅은 지금 해당 물건이 위치한 이 땅은 용적률이 800%인 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800%라는 이야기죠. 자, 물건을 확인을 해보면 단지 정보 114세대 총 1개동 아파트만 본 거죠. 지금 사용 승인일이 2009년. 그런데 용적률이 안 나오네요. 용적률이 안 나오고 또 특이사항은 좀 전에 그 입찰 가격이 한 17억에서 21억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호가는 지금 30억. 너무 차이가 나죠. 어쨌든 호가는 지금 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적률이 비어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건물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피스텔 동하고 같이 265세대가 지금 용적률이 10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용적률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면은 허가가 1986년에 났는데 착공을 2004년에 했고 사용 승인이 2009년이니까 참 어떤 복잡한 역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허가 날 당시 1986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자, 가격 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실거래가를 한번 보니까 제일 마지막 실거래가 2021년 5월이었는데 24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을 보면 주로 한 18억에서 24억 사이에 거래가 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세를 한번 보니까 2021년 7월에 지금 실거래가가 16억이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자, 월세를 한번 보면 월세는 계약이 거의 없고 이렇게 고급 아파트 살면서 월세 주면 좀 아깝지요. 건물은 점점 낡아가는데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일 마지막 월세 계약이 신고된 것이 2020년 11월이었는데 월세가가 1억에 600이었습니다. 1억에 600. 오우, 단가가 좀 좋죠. 요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자, 수익률은 제가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고, 야, 이런 방법으로 수익률 계산한다. 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이 1가구 1주택일 때 한 2%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이죠. 절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형편없는 수익률이긴 한데 지금 서울에서 거래되는 다른 아파트들 수익률 보면 2%대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익률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수익률은 일단 뭐 상대적으로 합격. 자, 건물 현황을 한번 보면 지금 토지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토지를 지금 한 7평 정도 되는데 6억 4천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업지구 공덕 오거리에 있는 상업지역인데 땅값을 평당 1억도 반영 안 했다는 거죠. 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치평가가 지각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토지 가격을 좀 많이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건물은 거의 반영을 안 해야 되겠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토지만 보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평가 방식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시장에 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토지 지분이 작아서 아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방식대로 한번 보면 저는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기 때문에 건물은 영원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땅값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방식으로 한번 보면 지금 토지가 6.7평인데 보면은 가격이 24억이니까 평당 가격이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뭐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거의 중심 상업지구에 가까운 그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심 상업지구 되겠죠. 중심 상업지구로 인정받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공덕 오거리 상업지구 땅값이 3.5억, 평당 3.5억 비싸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3.5억이라면 인근에 한번 마레프 한번 보겠습니다. 마레프는 대로변도 아니고 그 뒤편에 있는 비탈에 있는 땅인데 그 땅값은 제가 봤을 때 뭐 평당 0.5억, 평당 5천만 원 정도 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공유지분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용적률 차이가 지금 4배 정도 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의 위치 차이가 이건 서울과 지방 차이입니다. 거의 이 좁은 지역 내에서는 공덕 오거리 땅하고 저쪽 뒤편 땅하고는 거의 뭐 서울과 지방 땅값 차이이기 때문에 요 용적률 그리고 위치 차이 이걸 감안하면 한 7배 정도 차이 나도 결코 뭐 잘못 추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레프의 그 땅값이 평당 5천만 원인데 마레프 30평대 아파트는 거의 뭐 땅 지분이 아마 한 15평 정도, 15평 내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마레프는 뭐 끽해봐야 7.5억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뭐 현실은 앞에 일자가 한 개 더 붙죠. 십자가 하나 더 붙죠. 뭐 17억 5천 뭐 이렇게 지금 그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롯데캐슬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마 뭐 호가 30억 부르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롯데캐슬이 저평가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롯데캐슬도 사실 뭐 저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권리 분석도 잠시 해봤는데 지금 배당 요구 종기가 2021년 2월인데 배당 요구를 2020년 11월 23일에 했으니까 지금 배당 받는 물건이죠. 2018년 12월 28일 요게 최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다 말소가 되니까 깨끗한 물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최선순위가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죠. 뭐 그것은 경매를 좀 한 사람은 알 것이고 어쨌든 지금 말소되는 깨끗한 물건 그리고 위에 그 다원 에셋 대부의 그 보증금은 그것은 그냥 보험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보험 차원에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싹 다 그냥 말소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권리상. 그런 측면에서 뭐 특이사항은 없고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인데 1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수치 분석. 자, 1번 현재로서는 비싸 보인다. 제 방식으로 보면 땅값을 보면 뭐 평당 3.5억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비싸는 보인다. 자, 24억 가격은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비싼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주변 아파트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점 논란 시기이므로 개인적으로는 21억에 낙찰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21억 좀 괜찮은 가격인데 저는 낙찰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은 다른 물건 빨리 팔고 21억에 입찰 받아서 요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소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인근 아파트들 아마 쫙쫙쫙쫙 빠질 겁니다. 시기의 문제인데 주변 아파트들 쫙쫙 가격이 빠질 건데 상대적으로 이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21억의 낙찰을 받으면 빠지긴 빠지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덜 빠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자, 2번 아파트 가치 평가법. 건물은 자동차입니다. 건물은 자동차. 결국 폐차죠. 건물은 자동차. 땅은 불로장생. 건물 감평가가 분양가보다 비싸면 많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감정평가 금액이 저는 좀 아주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고 3번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집이 아닌 자산, 자산이라는 것은 금과 같이 시간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로장생하는 땅값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롯데캐슬 평당 3.5억 제가 그런 의미로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4번 임대 수익은 현금 흐름 계산에 포함.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자, 세금 다 내고 난 월세 수익 얼마가 있겠죠. 그걸 몇십 년간 모아서 결국에는 그 모은 돈으로 향후 재건축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향후 재건축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옛날하고 아파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주공 아파트 몇 채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은 다 용적률 다 채워먹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공유지분 땅만 남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저축해 놓았다가 모아서 나중에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는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대한민국 아파트 조심. 전반적으로 그 아파트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1번 호가. 호가는 호구가 사는 가격입니다. 좀 전에 그 30억 호가 보셨죠? 지금 17억에서 21억 사이에 낙찰 받을 것 같은데, 뭐 끼켜봐야 뭐 23억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가가 30억. 자, 호가는 호구가 사는 가격입니다. 2번 아파트 실거래가. 자, 때로는 가격 지수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인근에 분양 예정된 아파트, 인근에 분양 예정 물건이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대단지.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1억만 올려서 거래해도 가격 지수, 주간 발표하는 그 가격 지수가 올라가죠. 딱 한 건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는 좀 허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근에 분양 단지가 있으면 분양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변 아파트 들어올리는 작업,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자전거래, 가짜 계약, 이런 거 실제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 중에서 그런 거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인 그 기업에서, 정상적인 개인 기업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 개인 기업에서 제대로 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건설회사 다녔었는데, 기업의 목표는 1번 또 수익, 2번 또 수익, 3번 또 수익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들 제가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자, 그 회사에 속한 그 직원들은 회사 수익을 위해서 뭐든 해야죠. 그래서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가격 좀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월급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 토건 회사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있는 데서 최대한 끌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자전거래, 가짜 계약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자, 절대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가는 호구가 사는 가격이다. 배팅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알고 당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팅 부동산에 있는 다른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보시고 자신만의 가치 평가 방법을 구축해 놓으신다면 최소한 호구는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